자, 이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반도체를 제했을 때 12대 수출액의 모습이 작년도 역대 최대라는 게 반도체를 빼고 나면요. 2011년도보다 이렇게 찌그러들었어. 얼마 정도? 3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자동차, 조선, 이 소위 말해서 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휴대폰, 기계, 석유화학, 석유 제품, 철강, 디스플레이, 가전, 섬유, 컴퓨터.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업종들이잖아요. 이게 2011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딱 해보세요.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산업은 지금 대한민국 산업의 실상이 지금 내수가 앞에서 쭉 보여드렸는데 지금 수출이 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자, 10대 그룹. 10대 그룹만 계산해봤어. 10대 그룹. 우리나라 1위 삼성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네? 10대 그룹이요. SK, 현대, SK, LG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10대 그룹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2011년하고 2023년에도 봐보세요. 막대기 그래프로 일단은, 예? 저 오렌지 색깔이 2023년이고, 파란색이 2011년이야.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돈을 못 번다니까, 이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쭉 찍어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순이익도 그러니까는, 증가를 못하고, 약간 줄어들었잖아, 오히려 그러니까요. 순이익도, 영업이익은 더 크게 줄어들었고, 2023년에 이것은 반도체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예? 하여간. 그 다음에 이게 신재니까는 노동시장에 그대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이거 봐보세요. 65세 이상이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일본은 워낙 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가 넘고 뭐 이런 세계 초고령 사회니까는 그렇다 치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높잖아, 우리가. 한 10% 정도. OECD 평균이 15%인데, 우리나라는 35%니까는. 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용, 일자리, 65세 이상은 뭡니까?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잖아요. 예? 예국은 이거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아닙니다. 거기는 뭐냐면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본인들이 계산들 하더라고. 본인들이 딱 해가지고, 내가 사회보장을 은퇴하고 받는 게 낫겠는가? 계속 일하면서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는 게 낫겠는가?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은퇴가 없어진 나라들이 꽤 있으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최근에 증상이 이게 2016년도부터 2019년도가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2022년부터 2025년인데 양상이 확 바뀌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파란색은 뭐냐면요. 60에서 64세. 우리나라 늦게 은퇴하는 사람들 한 65세까지 하거든요. 대학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60에서 64세는 시장에서 대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별로 챙기지 않는 저거죠. 같은 60대라 하더라도. 근데 65세 이상은 완전히 정부가 가는 데죠. 다 퇴직하는 개인적으로만 일을 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퇴직하는 저거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좀 악어입으로 변하고 있죠. 악어입으로. 악어입이 뭐예요?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오렌지 색깔이 뭐예요? 65세 이상 취업자가 한 3년 전부터 쭉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은 60에서 64세는 줄어들고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65세 이상이 33만 1000개가 65세 이상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면은 60대 전반은 얼마냐면 11,000개뿐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11,000개뿐이.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 50대라는데 여기 이제 이게 50대입니다. 50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0대가 지금까지는 계속 취업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했던 연령층이에요. 절대적으로 증가했던 연령층입니다. 50대는 되게 뭐냐면은 50 전후에 되게 가장 오래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2차 노동시장 혹은 3차 노동시장에서 한 10년 정도는 더 일을 하는 그 연령층들이라고요. 50대는. 개인적으로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자녀들이 그러니까 대학에 다니거나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연령층들이잖아요. 이것도 봐보세요. 50대하고 65세 이상을 보게 되면은 50대는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어. 50대가. 이게 왜 그런 겁니까요? 기업에 되게 의존을 하니까 우리나라 일자리를요. 예? 자영업도 안 좋은 데다가 기업이 가니까는
마이너스 8,000명으로 줄어들었어. 2월 달에, 지난달에. 예? 이것도 악어 입으로 쫙 변하고 있잖아요. 똑같이요. 예?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근본적인 거는요. 이건 경기 침체만이 아니에요. 이게 경기 침체 이전부터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예? 과거하고 양상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과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0에서 60세가 이게 흔히 말해서 2차 베이비 부머들이잖아요. 2차 베이비 부머. 예? 593만, 한 600만 명이 여기에, 몰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64년생이면은 지금 이제 은퇴를 해서 60, 이제 우리가 62세, 한국나, 만으로 61세가 되는, 예? 60세가 넘으신 분이고, 74년생은 이제 50대로 이제 진입을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부분이 50대인 이런 사람들이죠. 특히 2차, 3차 직업시장에 진출하는 이 연령층들이 한 600만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이 그러니까는 가장 오래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연령이 49.4세로 최근에 이게 한 50세 미만에서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죠. 근데 이게 50대 취업자의 지난 2000년도부터 쫙 봐보세요. 추세를요. 2012년도에 39만, 한 40만 명을 정점을 찍고 나서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마이너스가. 예? 마이너스가. 그럼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면서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내몰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요. 예? 심각한 문제야, 이거요. 심각한 문제라 이겁니다. 자, 일자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생태계 수명이 박정희 시스템으로 표현했던 이게 수명이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박정희 시스템은 뭐냐? 수출, 제조, 대기업. 이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가지고 성장한 나라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고,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고, 제조업은 그러니까 대기업의 주력 사업이고요. 예?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이 위기가 일자리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 생태계가.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흔히 핵심 노동력을 25세에서 50세,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에 밀려서 나가기 전까지 그 연령층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이건 인구로 보면 안 됩니다. 일자리 숫자를 딱 보게 되면, 취업자를 보게 되면은 2008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요, 쫙 줄어들고 있어요. 절대적인 규모가. 그 얘기는 뭡니까요? 사회에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야. 136만 개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지난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예? 일자리만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고용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 줄어들어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다고. 예?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확 줄어들었다가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회복을 못 하고 있잖아 지금요. 예? 코로나 팬데믹 직전을 회복을 못 하고 있잖아. 파란색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직전 저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더 이상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예? 이게 핵심 노동력이거든. 25세에서 50세 미만이. 세면서 직장에서 나가기 전까지의 이것이요. 예? 코로나 팬데믹 수준이라는 거고. 여기서도 특히 초핵심 노동력이 뭐냐? 30대, 40대입니다. 30대, 40대. 예? 요새 20대도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력직 아니면은.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한 2014년도까지는 여기 그래도 대체로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 수준에서. 보다시피. 근데 그 이후에 2014년도에는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100만 개 이상이 줄어든 거야. 30대, 40대 취업자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없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이것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다 웃기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거 새 정권이 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요 계속 악화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그러니까 30대 40대 취업자가 2월달 기준으로 마찬가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는 얘기고 30대 일자리 봐보세요. 30대만 딱 봤어요. 보세요.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이에요. 기업들에서. 왜? 아직까지는 뭐냐면은 20대 같은 프레시한 게 좀 남아있고 특히 30대 전반에는요. 거기다가 뭐냐면 기업이 가장 가는 게 뭐냐면요. 딱 채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채용을 했을 때는 기업이 투입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월급 주는 월급보다. 월급이 더 많이 니까 이게 뽑아내는 것보다도. 근데 이제 그게 한 2, 3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기업은 이제니까요. 자기가 주는 월급보다도 더 많이 기여를 하는 거니까요. 기업에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소위 경력직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예? 이런 선호를 하죠. 현장에 투입하면 바로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30대 연령적으로 보게 되면 30대 취업자도 보게 되면요. 예? 30대 취업자 한번 봐보세요. 2006년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정점을 찍고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30대는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연령층이야. 근데도 뭐냐면 절대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일본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인구 줄어들면서 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절대적인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인구 감소를 걱정하기 전에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일자리가 없는 거야. 예? 2월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층은 뭐 재앙적인 수준이죠. 청년층은 지난 한 3, 4년 보게 되면은 2022년도 2월달만 해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어울려서 기저효과로 좀 나타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마이너스가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4만 명. 예? 그러니까 청년층들 이 문제는요. 되게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많은 청년들이 쉬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유는 뭐냐? 일자리가 없으니까 적합한 일자리가. 그거예요. 대기업 상근 노동자가 제조업 대기업의 상근 노동자가 변화가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지난 25년 동안에.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한국은 300인 이상, 미국은 250인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미국은 한 55%가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자, 문제는 뭐 이겁니다. 자, 청년층들이 이제 일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예요. 쉬는 기간이 장기화돼 가고 있거든요. 갈수록이요. 평균 그러니까 한 23개월, 한 2년 정도가 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못하고. 그럼 이 기간 동안 2년이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실직 기간이 이렇게 한 2년 정도 되게 되면요. 세상이 바뀌잖아요. 요즘 빠르게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거 한 2년 동안 그걸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못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숙련도가 고갈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질 낮은 일자리로 가야지. 새로 계속해서 나오니까는. 그러면 이제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되게 이제 기업에서 어떻게 봅니까요? 면접할 때? 너 그동안 2년 동안 뭐 했어? 제대로 못해서. 그러면 이건 얘 좀 약간, 예? 문제 있는 노동력이 아니냐. 이렇게 취급을 하는 편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저임금 일자리에 이제 고착화가 되는 거야. 평생 소득을 낮추죠. 평생 소득을 낮춰. 처음부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저임금 그걸로 거기서 탈출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장기가 되면서. 경험 축적 기회를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력을 쌓지도 않았는데 경력만 찾으면 어떻게 되냐고. 동기 상실하지요. 동기 상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적 장애가 증가하지요. 이게 소위 말해서 극우의 토양이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분노, 적대감. 에? 그러면서 뭐냐면 그냥 인터넷상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찾아가지고 그거 하거나. 이게 룸펜 프롤레타리아 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계속해서 세피를 수혈을 해야 됩니다. 조직이 그래야지만이 이게 활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은 청년층을 수혈이 잠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예? 기업 조직의 생기와 활력이 줄어들지요. 이게 구조화된 게 잃어버린 세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세대는 소득 저하하고 조세 부담 능력이 아무래도 줄어들죠. 좋은 직장을,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니까 소득이 낮고 세금도 적게 내게 되고, 그럼 당연히 은퇴 세대한테 지원도 못 해주지. 이들이 후세대들이 세금 내가지고 앞에 은퇴한 세대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구조인데 대부분 사회가. 예? 그리고 사회 미래가 실종돼 버리죠.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됐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의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게.